이제 제2의 애플은 테슬라라고 했었는데 네. 제2의 이제 아마존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 했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이 자리에서 저 제2 아마존 얘기해 주시면. 예, 그게 조금 이제 언급을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네. 그냥 뭐 지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저는 같은 기업이 제2의 아마존이라 이번에 이 주식시장에 제대로 동참을 하셨던 네. 안 하셨던 기회는 계속 옵니다. 네. 오기 때문에 내년 7월에는 네. 엄청난 숫자들이 나온다. 엄청날. 행복하게 투자도 바라보시는 그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최근에 여러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좋은 인터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인상 깊었던 네. 문구 몇 개 인터뷰 제목만 좀 뽑아왔습니다. 뭐 박사에게 말말말 뭐 이런 형태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 불복 리스크 없다. 경기 민감주 담아라. 7월에는 엄청난 숫자가 나온다. 제2의 애플, 아마존은 땡땡땡. 셈이 차화정의 시대가 올 수 있다. 이 내용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좀 내용 소개 좀 부탁드리고 혹시 이 중에 관점이 변화하신 게 있으면 그것도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미국의 역사에 보면 뭐 120년 역사에 네. 예,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그렇게 불복해가지고 계속 끝까지 뭐 소송적으로 가는 그런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네. 예, 이번에 뭐 누가 되든 불복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했던 거고요. 네. 이번에 대선 전에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백악관에 누가 들어가든 주가는 그냥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스탁 마켓, 예, 클라임, 뭐 리가들리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누가 되든 뭐 2016년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2008년에서 2009년 넘어올 때 오바마가 됐을 때 뭐 흑인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미국의 극보수층에서 또 되게 폄하하는 그런 식이 있었지만 주가는 결국은 이제 올라갔었고요. 경제는 미국이 왜 전 세계 자본주의를 리드하고 있냐면 이 혁신 기업이 계속 자본주의를 발전을 이끌 수 있게끔 기업이 활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가 자본이 축적돼 있고 네,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누가 되든 사실 그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눌려 있을 때는 무조건 사는 게 좀 맞다는 생각이었고요. 아마 공화당 내에서도 뭐 이제 깨끗하게 뭐 좀 승부가자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경기의 사이클은 결국은 너무 호황일 때 너무 많이 생산을 많이 해놓다 보니까 재고가 축적이 되다 보니까 재고가 너무 많아서 생산을 줄이게 되고 이 재고가 소진되기까지 경기가 위축이 오고 이게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재고 사이클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강제 구조 조정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2조 달러를 경기 부양책을 쓰든 3조 달러를 쓰든 아무 그 문제가 없는 거였고요. 경기 민감주에 어느 정도 배팅 하는 게 맞고 지금도 경기 민감주가 그럼 뭐 도대체 뭔가 그렇죠. 좀 잘 모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경기가 회복될 때 우리가 뭐 노트북도 이번에 많이 사고 그죠? 전화기도 사고 경기 소비재에 해당되는 자동차 같은 걸 많이 산다고 했을 때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철강부터 플라스틱 제품부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산하는 주식들은 이제 소재주, 소위 말하는 머티리얼을 갖다가 원자재 관련된 주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화학 같은 게 철강 같은 게 가장 이제 경기에 민감한 소위 시클리컬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경기 소비재까지 합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경기 소비재 쪽에서 아직까지도 주가가 돌아서고 있거든요. 지금. 이 돌아서고 있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롯데케미칼의 이제 10년 차트를 보시면 2009년, 10년, 11년도까지 저하정 장세 왔을 때 그때 호남석화 때인가요? 호남석유라는 이름이었었지만 그때도 뭐 한 45만 원까지 주가가 거의 한 뭐 7배, 10배 갔다가 45만 원 갔던 주가가 한 15만 원까지 또 빠집니다. 13년, 14년도에는 또 이 소위 말하는 시클리컬 기업들이 또 안 좋았을 때 15만 원 빠졌던 게 2016년, 17년도에 보면 또 47만 원까지 또 올라가요. 또 올라갔다가 이번에 코로나 위기 때 12만 원까지 또 빠졌다가 지금 이제 20만 원대까지 올라와 있는데 그런 소위 말하는 사이클 기업은 한번 턴어라운드 하면 보통 1년에서 2년까지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갑니다. 예, 그런 원리로 봤을 때 제가
대통령이 누가 되든 예, 경기 민감주를 좀 담아라. 네. 뭐 차화정 시대가 올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네. 차화정이었었는데 2010년 11년도에는 네. 이번에도 뭐 세미 차화정 시대가 올 수 있다라고 좀 봤던 이유가 세미라는 게 궁금하네요. 예. 그 왜 세미라는 단어를 붙였냐면요. 약간 좀 작은 차화정이라는 네. 거잖아요. 2009년, 10년, 11년도만 하더라도 중국의 그 화학하고 정유 이쪽에 자금률이 100%가 안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나 우리 한국에서 많이 수입을 해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중국이 엄청난 이제 그 캐파를 갖고 있고 자금률이 이제 100%가 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만큼 강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은 온다라는 네. 거였고 그때 자동차는 어떤 스토리로 올라갔었냐면요. 2010년 11년도에 네. 유가가 뭐 그 전에 2008년 리만 사태 터지기 전에 147불까지 갔었거든요. 맞아요. 엄청난 고유가에 미국의 자동차들이 보면 전부 다 튼튼하고 그렇죠. 무겁잖아요. 네. 예, 픽업터를 많이 네. 쓰고. 배기량도 높고요. 근데 뭐 유가가 그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경박단소한 그런 일본 차라든지 한국 차들이 잘 팔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1980년대, 1979년도에 2차 오일 쇼크 겪고 1980, 81년도에 보면 미국의 실업률이 14%를 찍을 정도로 네, 엄청나게 미국 경기가 안 좋았었거든요. 네. 대공황 이후로 가장 경기가 안 좋았을 때였는데 네. 그때 1983년, 4년, 5년도에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도 전에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 시장 점유율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네. 예, 그때는 도요타의 렉서스가 나오기 전이었었는데 그런 것처럼 2009년, 10년도에도 경제 위기 속에서 한국의 자동차가 잘 팔릴 건데 다행스럽게 그때 엔화가 굉장히 가치가 올라갔었죠. 네. 엔고 상황에서 한국의 자동차가 품질 면에서 한국이 95%의 품질에 일본의 자동차가 100% 품질이었다면 가격 차이가 따블이 나버린 거죠. 예, 리만 사태 터지기 전에 원엔 환율이 네. 770원이었다면 리만 사태 터지고 나서 원엔 환율이 1,500원까지 올라갔었으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가격 경쟁력까지 생기면서 차화정 장세에 우리나라의 현대 기아차의 북미 시장 점유율이 4%에서 8.6%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동차에서 아무래도 전기차가 시장을 주도했잖아요. 네. 미국은 테슬라였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현대 기아차가 전기차에서의 이제 경쟁력을 잃는다면, 소위 말하는 스마트폰이 출시됐을 때 노키아랑 뭐 모토로라 이런 게 망한 것처럼 네. 우리 현대 기아차를 비롯해서 미국의 GM, 포드 전부 다 그런 위기감에 그 PBR 0.5, 0.4까지 이제 주가가 빠졌었는데 네. 최근에 보면 유럽에서 전기차 팔리는 거 보면 1등은 역시나 뭐 테슬라고요. 네. 2등이 폭스바겐 그룹이 2등을 네. 하고 있고요. 3등이 현대 기아차입니다. 예. 3등이 현대 기아차예요? 예, 그 빠르게 뭐 테슬라가 17% 시장 점유율을 했다면 네. 네, 폭스바겐 그룹이 거의 이제 7.8 네.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한 7.3 뭐 그랬기 때문에 놀랄 소식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전기차가 2025년 됐을 때 우리나라에서 어떤 전기차가 1등을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역시나 현대기아차가 우리나라에서는 1등을 하고 있을 네, 거고요. 그건 미국의 그럴 것 전기차는 테슬라가 하고 있을 네. 거고요. 중국의 전기차는 중국 전기차들이 네, 1등을 하고 있을 비아스나 겁니다. 이런 데가. 단지 이제 그런 시장에서 2등, 3등을 누가 하고 있느냐라고 따졌을 때 네. 최근에 정의선 회장께서 보면 굉장히 옛날 정주영 회장님 시절에 그런 어떤 저돌적인 모습이 지금 다시 좀 보이는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현대기아차에 대한 부분도 좋게 보는데 네. 전기차에 대한 꿈만 있으면 사실 사기가 좀 어려울 텐데 네. 최근에 나온 제네시스 시리즈를 보면 네, 잘 나왔어요. 예, 굉장히 차가 매력적이지 네.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내연기관차에서도 프리미엄급 제품을 출시했는데 이 G80이라든지 네. G7이 뭐 이런 70 등등의 차들이 시장에서 먹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면 이번에도 자동차는 내년까지 한번 네. 가져가 볼 만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거 7월에 엄청난 숫자 이거는 뭘까요? 내년 시장을 우리가 조금
전망을 하면서 네. 봐야 되는데 주가가 경제 데이터를 항상 이렇게 앞서서 간다고 네, 했잖아요. 네. 그러면 내년 7월 달에 미국의 GDP는 어떤 식으로 나올까라고 생각해 보면 올해 미국의 GDP가 마이너스 3.5% 정도 성장이고 내년에 이제 4%에서 5% 정도 GDP 성장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네. 그랬을 때 모든 이제 이 퀀트 베이스로 많이 분석들을 하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 퀀트 베이스로 이렇게 기계가 운용하는 네. 비중이 알고 벌써 있죠. 30%가 넘거든요. 네, 네. 그렇게 본다면 데이터가 좋게 나오면 그냥 기계적으로 기계가 살 건데 내년 우리나라랑 중국은 코로나에 대한 위기가 가장 심했던 게 2월, 3월이었잖아요. 네. 네. 근데 미국하고 유럽은 4, 5, 6이 가장 힘들었었잖아요. 네. 그러면 4, 5, 6 올해 EQ랑 비교해서 내년에 미국의 EQ가 어떻게 나올까? 네. 유럽의 EQ가 어떻게 나올까라고 생각해 보면 내년 7, 8월 달에 나오는 이 데이터들은 네. YOY로 작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는 아마 2차 세계 대전 이후로 가장 높은 성장률 뭐 이런 게 나올 거다라고 기저 생각합니다. 효과가 엄청나겠네요. 그러니까요. 소위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기저 효과가 때문에 네. 네, 그런 뜻에서 내년 7월에는 예. 엄청난 숫자들이 나온다. 엄청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데 이 네.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가 되고 아 그래 하면서 주가가 내년 4, 5월까지 너무 달려버리면 이 숫자가 나와도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주가가 이제 안 움직일 거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장이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하다면 주가는 그때까지 이제 네. 구역구역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2의 애플, 아마존은 땡땡땡. 이것도 땡땡땡이 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사실 뭐 제가 어쩌다 조금 인기가 많아진 이유 중에 네. 하나도 이 제2의 애플 아마존은 무엇인가 이 방송 때문이라고 좀 생각을 이게 한 하는데요. 3달 전에 나온 5월 달에 네, 제가 더 됐군요. 5월 달만 하더라도 다시 2차 더블 딥이 네. 오고 이 더블 딥이 왔을 때는 앞전 1430의 이 저점이 또 깨질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았죠. 난무할 네, 때였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제가 뭐 2009년 그리고 2003년 사스 때라든지 아니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2015년 16년 메르스 때라든지 공교롭게도 경제 위기의 끝에서는 마지막 대중들의 공포감을 야기시키는 바이러스 사태가 있었고요. 네. 그 바이러스 사태의 마지막 패닉 셀링이 나오고 나면 네. 주가는 정말 이번처럼 강하게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에 대한 위기로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면서 시장에 한 발 물러서서 코로나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식을 사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을 많은 분들이 얘기를 네. 하셨지만 네. 그것보다는 2009년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서 네. 금융 시스템마저 망가졌었던 그 리만 사태 이후에 아까 신종플루라는 엄청난 팬데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2009년도에 140%, 170%의 주가 상승을 했던 기업이 바로 애플과 아마존이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애플의 아이폰이 2007년 6월 달에 나오고 주가가 거의 더블 이상 올랐다가 2008년도에 반토막이 나거든요. 리만 사태 때문에. 그렇군요. 반토막이 났다가 다시 2009년도에 여전히 미국의 실업률이 10%를 향해서 예. 계속 올라가는 와중에 예. 경제가 회복되기도 전에 애플과 아마존의 주가는 140%, 170%가 예. 올랐었기 때문에 예. 지금도 그때랑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우리 생활을 스마트폰이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면서 네. 엄청 우리 그렇죠.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줬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에 그와 같은 어떤 혁신 기업은 뭔가라고 봤을 때 당시에 애플의 스마트폰이 아이폰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테슬라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그때 그 얘기를 들어줬고요. 하셨군요. 예, 그래서 테슬라의 주식을 우리가 직접 살 수도 있고 네. 아니면 테슬라의 그 밸류 체인에 있는 한국의 배터리 회사를 네. 예, 사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좀 상당한 적중도를 보이셨겠어요. 예.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액션을 하고 안 하고는 네. 아무리 좋은 정보를 들어도 결국은 그 주식을 사신 투자자들이 잘하신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나중에 제가 우리 뭐 서학겜이라고 얘기를 네. 하는
미국에서 주식 투자를 했는데 가장 많이 산 주식이 테슬라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뭐 뿌듯하고 굉장히 너무 우리 그 개인 투자가들이 이제는 수준이 정말 높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이제 BBIG라는 새로운 네네. 신조어가 탄생했을 때 그 B 중에 하나가 배터리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배터리 주식도 많이 사셔가지고 수익을 올해 많이 내신 것 같아서 네, 그런 부분이 좀 조금만 도움이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 거기서 이제 제2의 애플은 테슬라라고 했었는데 네. 제2의 이제 아마존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 했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이 자리에서 저 제2 아마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게 조금 이제 언급을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예. 테슬라도 보면 그동안에 뭐 13년 넘게 적자를 하다가 그렇죠. 네, 최근 5분기 전부터 이제 이익이 나면서 주가가 예,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올해만 테슬라 주가가 거의 450% 이상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사도 늦지는 않기 때문에 네. 예, 그 제2의 아마존은 얘기를 안 했었는데요. 그냥 뭐 지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네. 저는 우버 같은 기업이 제2의 아마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2001년도에 망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네, 팽배했죠. 예, 왜냐하면 실적이 그때는 안 났기 때문에 네. 1997년도 5월 달에 상장을 하고 주가가 100불 넘었다가 2001년도 닷컴버블 깨지면서 거기서 마이너스 95% 수익이 났었거든요. 그렇게 주가가 박살났다가 지금 거의 1600배 같은 네. 상승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익이 나지 않는 구간에 있어서 그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사서 기다리면 되는데 마음이 조금 이제 단기간에 승부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적절한 주식이 아닐 수가 있어서 언급을 안 드렸고요. 그런데 뭐 우버 같은 기업이 지금 그때 이후로 5월달 이후로도 주가가 거의 한 70%는 올랐습니다. 70% 올랐는데 최근에 좀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네.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11월 3일 날 대통령 선거보다도 정말 중요한 그 표결이 하나 있었는데요. 캘리포니아에서 이런 우버의 노동자들에 대한 우버 드라이버죠. 네. 예, 우버 드라이버는 일반 개인분들이시잖아요, 다들. 네. 예, 그분들을 노동자로 대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법안이 있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다시 투표를 해서 네. 다행스럽게도 우버 드라이버에 대해서 노동자주의를 부과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식의 이제 네. 표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는 역시 이 한국이니까. 혁신 기업에 대한 네. 부분은 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구나. 예, 그렇게 좀 안심을 했고요. 그 표결 이후에 우버랑 리프트의 주가가 거의 한 40% 이상 올랐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테슬라를 5월 달에 말씀을 드리면서 네. 테슬라 같은 기업이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굉장히 탄탄하게 예,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마치 테슬라는 1조 달러를 가는 그런 모습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벌써 이제 테슬라가 그 주가가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450조입니다. 예, 저는 1000조 가는 기업이라고 생각했는데 반까지 왔네요. 예, 거의 반 왔고요. 여기서 반에서 바로 1000조를 가기보다는 좀 시간이 저는 네. 걸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테슬라 주식은 뭐 급하게 사시기보다는 지금부터는 지난번에도 뭐 말씀드렸는데 고점 대비 20-30% 빠질 때마다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등하고 2등을 동시에 샀다가 실질적으로 거기서 1등으로 더 강해지는 기업만 남기고 2등을 버리는 게 맞거든요. 예, 그래서 매매를 하실 때는 그거만. 예, 어떤 섹터를 사실 때 전기차 섹터가 됐던 어떤 성장 섹터를 사실 때는 요령을 말씀드리면 일단 그 섹터 전체를 통으로 사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섹터에서 진짜 찐카와 뻥카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우열이 가려지면? 우열을 가릴 때마다 보통은 거꾸로 하시죠. 우열이 가려지면서 강한 주식을 먹었으니까 팔고 안 올란 주식을 이제 남겨두는 싼 걸 사야 된다는 강박 때문이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매매를 잘못해서 피해를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강하게 살아남는 1, 2등 업체만 남기고 나머지를 정리하는 게 맞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리프트 주가도 뭐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기는 하는데
결국은 뭐 1등 업체 우버만 가져가면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님 오늘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꼭 이제 이 자리 나와서 하셔야 되는 얘기 중에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넘어가신 얘기 있으면은 짧게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돈을 왜 벌려고 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을 좀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최근에 어떤 분은 뭐 따님이 의사분이세요. 그래서 소득도 제가 들어보면 꽤 고소득을 얻고 계시는데 그 어머님의 표정이 굉장히 수심이 가득한 표정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 내가 작년 재작년에 집을 사려 했는데 얘가 집을 안 사서 그래서 제가 아니 이렇게 훌륭한 따님을 두고 예, 그리고 그 따님이 또 애가 3명이더라고요. 예, 그 손자 손녀 그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그죠? 근데 뭐 부동산을 못 사서 너무나 막 안타까워 하시면서 수심 가득한 표정을 하시길래 그러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부동산을 하든 주식을 하든 이 돈을 버는 목적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주식시장에 제대로 동참을 하셨든 안 하셨든 기회는 계속 옵니다. 오기 때문에 너무 남들하고 비교하고 내 자신하고 이렇게 너무 비교를 하시면서 비관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행복하게 좀 이렇게 투자도 바라보시는 그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박세익 전문인과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고요. 박세익 전문인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인기스타 박 전문인 꼭 다시 모셔서 더 좋은 얘기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